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기어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기어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고 여기서 기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기어학교 교장님을 뵙고 기어학교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기어학교 학교장님, 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기어학교장의 보직을 맡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양식생명과학과의 김남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젊은 사람들이 또 내지는 은퇴하고 도시에서 귀농, 귀어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어학교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기어학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경상국립대학교 기어학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가 되었고 2018년에 제1기생 교육을 시작으로 총 12기 281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어 교육학교입니다. 전국에 기어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이 이제 수산대학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어에 필요한 어업이나 양식, 그다음 수산물 가공, 유통 전 분야에 걸쳐서 그 각각의 전공을 대표하는 약 60여 분의 전문 교수진이 계시고 실험, 실습, 현장 교육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올 때 교육생들이 몇 명 정도 들어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20명을 기본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제13기를 모집하는 후반기 교육에는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좀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 후반기에는 약 10명씩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선내기와 선외기에 대한 긴급 자가 정비가 가능한 그런 심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위탁을 받는 게 어촌노안공단에서도 각 시도별로 해서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예. 시도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뭐 업인 단체나 이런 쪽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상대학교에 있는 기어학교는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되게 커리큘럼 내지는 그게 배우는 과정들이 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총 6주간의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 처음 2주간은 어선어업이나 양식업,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후 3주간은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습 교육 3주가 끝나면은 돌아와서 각 전문 분야별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여서 각 관련 분야별로 심화 교육을 1주간 실시한 후 수료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교육 시설과 여건이 좋다라고 지금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생들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40대 우리가 지금 청년어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40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보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젊은 청년어업인들이 많이 기촌 기여해서 우리 어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족형 기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홍보 또는 교육 강화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정착을 하는데 지원 정책들 중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여 준비를 한 자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가능하면 자기 자본 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빚을 안 지고 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융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약 3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 가지고는 당장 무슨 그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촌 마을에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선박을 매입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 임대 사업이나 양식장 임대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임대용 그런 어선이나 어장을 빌려서 사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착하고 그 다음에 무리 없이 큰 부담 없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와가지고 그 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허가 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릴 것 같고 지금 이슈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뭐 처리수, 뭐 오염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슈화되면서 바로 소비에 영향을 주고 어민들은 내가 생산한 이 수산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지만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예. 주변 국가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일단 방류를 결정 이상 우리가 지금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방류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 이슈화 돼 가지고 또 수산물리 전문가나 해양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방류수가 방류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최소한 4년, 길게 5년 걸려야 우리 바다에 돌아온다고 보는데 이미 돌아올 때쯤이 되면은 그 물은 희석돼서 해수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자극시켜서 지금 수산물 소비는 억제하고 소금은 사재기 하는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수산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바다의 해수를 채수해서 방사식이나 새숨에 대한 검증, 모니터링 그 절차를 강화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생태학적 모니터링, 즉 다시 말해서 먹이망이나 아니면 먹이사슬과 같은 이런 생태적 오염이 되는 과정을 쭉 모니터링해서 과연 우리 바다에 잡히는 수산물이 그러한 먹이사슬을 통해서 오염에 대가고 있는지 그거를 수년간 쭉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고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특히 해유성 어족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그런 그 방사성이나 세심에 대한 검증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우리 바다에 그러한 수산물이 또는 우리 식탁에 그러한 수산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산물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역량에 대해서 면밀하게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처한다. 접근해야 되고요. 예. 일본이 직접 방류소에서 채수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고 그 세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과연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에 그런 생태학적 유해 요소가 있는지 그렇게 차분히 검증하고 증명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지금은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어 기촌 하시는 분들, 특히 기어 하시는 분들 믿고 이 바다에서 수산물 생산해도 된다? 예. 우리 기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기어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체계화된 기어 교육기관이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교육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어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